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한 순간, 이런 순간 박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마약 사건과 그 처벌입니다. 지난 영상을 통해서 마약 사건의 수사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자, 마약 사건 그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마약의 종류에 따라서 형량이 다르고, 마약 소지, 투여, 매매, 수출입 등 그 행위에 따라서도 그 형량이 달라집니다.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요. 대마 흡연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상습범인 경우에는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되게 되죠. 자, 그런데 마약류 중에서 대마를 매매한 경우에는 법률상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벌금형이 선고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마를 구입해서 흡연했다면 벌금형이 선고될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 좀 더 집중하셔서 수사 단계에서 선처를 받으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게다가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소지한 경우 그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특가법에 따라서 가중처벌되게 되죠. 자, 그러나 수사에 협조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우려가 없는 등의 양형 사유가 있으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기소유예 처분 시 재범 방지를 위해서 교육이수, 치료보호, 보호관찰소, 선도와 같은 조건이 부과될 수는 있겠습니다. 기소되었더라도 법원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정상 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도 있고요. 3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게 일반적인 사안에서도 정상 참작 사유가 있으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도 물론 재범 방지를 위해서 보호관찰, 치료명령, 수감명령까지 더해진 부수적 처분까지도 변가되는 경우도 있죠. 자, 또한 마약류 관리법에서는 마약 사범에 대해서 마약류와 마약류로 얻은 수익금을 몰수하도록 규정하면서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또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마약을 매매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주고받은 그 대금을 투약한 경우에는 판결 선고 당시 1회 투약분에 대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추징금을 산정하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자, 최근에 벌금형과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아서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고, 추징금에 따른 재산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마약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철저하게 받아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오늘은 마약 사건의 처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약으로 인한 흥분과 억제의 쾌감은 의존성이 매우 강해서 쉽게 끊기가 어렵고,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만큼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마약 전문 변호사인 교대법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